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2조 원가량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유와 함께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우리 투자자들이 따라가 봐도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순매수하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배경은 환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에쿼티, 주식의 이제 자산의 상승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환율에서 얻는 환차손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원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원화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외국인 수급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일단 파악이 되고요. 한 단계 더 이제 앞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환율의 안정화, 원화의 강세 현상 자체는 국내 펀더멘탈의 개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단 국내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뭐 GDP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대외 변수들과는 별개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원화 강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현재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1950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의 배경, 뭐 다른 신흥국들과의 차별화, 밸류에이션의 매력, 뭐 중국의 리스크 완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요. 주로 지금까지 한 10일 동안에 순매수하는 그 규모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일단 뭐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한 업종 자체는 역시나 이제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 운송 장비 업종으로 매수세는 좀 집중이 되는 흐름이고요.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은 굉장히 뻔합니다. 지수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으로 뭐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매수세는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삼성전자,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 흐름 내에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 트렌드를 꾸준히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흐름은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저희가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저희 투자자분들도 좀 따라가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건 단기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외의 것들을 저희가 감안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슈 자체 공장에 불이 났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이유 자체는 개인 투자자하고는 다르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규모,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이러한 재료에 즉각 반응을 해줘서 일정 부분 포트의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수준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훼손이 일정 부분은 발생을 하겠지만 역시나 이제 실적의 호조세 자체는 좀 막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이러한 피해 규모나 이제 향후 이제 복구 상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좀 미지수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사태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매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이 하는 전략대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산다. 자체는 사실은 수익률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금일 주가에도 이미 갭으로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한 흐름 자체를 따라가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공장에 불이 난 그러한 팩트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어떤 호재의 작용을 좀 해줄 수가 있다면 그런 업종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보는 그런 키의 역할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현대차의 오늘 외국계 창구죠. 외국인들이 아니라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시티그룹, 바클레이즈에서는 굉장히 매도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또 시티그룹 그리고 UBS 이쪽에서는 또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된 이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이 외국계 창구에서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뭐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흐름 자체는요. 네. 뭐 대외적으로 이제 언론에 이제 나타나는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8월달 같은 경우도 호재가 그다지 없었죠. 악재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좀 나왔지만 종목들 자체는 굉장히 N자형으로 흔히 말하는 우량주의 이제 차트 흐름이죠. 그러한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배경은 외국인 수급이고요.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근데 8월 말부터 들어온 외국인 매수 자금에 비하면 굉장히 소폭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네.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산 외국인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소폭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레이딩에 접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4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17만 6,5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N자형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4-5차례 벌써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23만 9천 원 고점을 찍었죠. 이 부분, 이 25만 원 선 자체가 또한 그 N자형 패턴의 상승 채널 상단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의 의미도 좀 담고 있지 않나. 따라서 이제 대외적인 그러한 재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네. 없고요. 네. 역시나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N자형 패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하시면 매매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요. 9월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강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과연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열어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G20 정상회의와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남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와 또 미국의 실업률 등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져 있는데요. 네. 해외 변수들이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9월달 같은 경우는 해외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사실 중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9월달에 좀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말씀하신 뭐 G20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미국 쪽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역시나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장 자체는 사실 8월달부터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장 자체는 대외 변수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 펀더멘탈로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장중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의 연장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상단부에 도달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지만 지수 자체는 역시나 이제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좀 네. 맞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는 이제 저항을 깨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하반기에는 형성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이러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는 조정을 줄 때마다 주식 비중을 높이자라는 예. 네. 기본적인 전략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이 워낙 높다면 기술적인 상단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